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하디 전아리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밋밋한 이미지에 입체감을 넣는 방법을 다뤄볼 거예요. 그림자도 넣어볼 거고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좀 더 풍부한 음영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강의에서 쓰는 방법을 기초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이미지를 하나 열어서 시작해볼게요. 예제 파일 중에 입체감 그림자 JPG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선인장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선인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자를 넣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와 이너 섀도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선 눕기를 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개체 선택 도구로 선인장 부분에 딱 오버했을 때 표시되면 클릭해서 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레이어 1이 생성된 거 확인해 주시고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눈 꺼서 외곽이 잘 따졌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눈 켜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 1 옆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을 꺼내 줄게요. 왼쪽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쭉 보이는데 이 효과들은 클릭하실 때 체크박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메뉴명, 글씨 부분을 클릭해야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 세팅이 같이 변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맨 밑에 있는 드롭 섀도우라는 그림자 효과를 넣고 싶을 때 체크박스만 클릭한다고 여기에 드롭 섀도우라는 메뉴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효과는 이미지에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미지의 옵션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드롭 섀도우라는 글씨 부분을 클릭해서 오른쪽이 드롭 섀도우라는 메뉴로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글씨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 레이어 뒤에 바로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조정하셔야 될 부분은 디스턴스인데요. 디스턴스가 멀어지면 그림자와 레이어가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으면 뚜렷한 그림자, 사이즈가 커질수록 점점점 블러 처리돼서 연한 그림자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퍼시티를 진하게 했는데도 뭔가 좀 연한 느낌이다 하면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퍼시티와 사이즈는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또 스프레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스프레드와 사이즈는 둘 다 그림자의 영역에 관련된 거예요. 사이즈가 0이면 스프레드는 커져봤자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스프레드 값을 올려주시면 사이즈를 기준으로 블러 처리 대신에 영역 자체를 넓히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도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기 있는 오퍼시티를 20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디스턴스는 0으로 설정할 거예요. 이때 디스턴스가 0이면 이 앵글, 각도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건 빛의 각도이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각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있는 디스턴스만 0으로 해볼게요. 스프레드는 20 정도로 하고요. 밑에 있는 사이즈는 70 정도로 해서 약간 부드럽게 퍼지는 이런 그림자를 세팅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 말고 이번에는 위에 있는 이너 섀도우라는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안쪽으로 그림자가 살짝 생긴 상태인데 아직 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오퍼시티를 올려서 확인해 보면 이 그림자 영역이 안쪽으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 디스턴스와 사이즈 등을 조정해 보시면 이렇게 안쪽이 어두워지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는 바깥쪽으로 한다면 이너 섀도우는 안쪽으로 한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거고요. 이름도 초크가 아까 있었던 스프레드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퍼시티를 한 25 정도, 그리고 디스턴스 역시 0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앵글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여기 있는 초크를 50, 그리고 사이즈를 130, 자,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의 레이어에 두 개의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로 OK 눌러주시면 레이어 밑에 레이어 스타일, 즉 이펙트 효과가 두 개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효과를 하나씩만 보고 싶다면 다른 효과 눈을 클릭해서 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너 섀도우만 보이고 있는 상태죠. 확실히 효과가 들어갔을 때 없을 때보다는 조금 더 선인장 자체가 도드라지는
입체감이 있는 형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드롭 섀도우는 사실 현재 있는 이 이미지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일반적인 컨텐츠 제작할 때는 드롭 섀도우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플랫한 느낌의 레이어를 만들고 싶은데 그 뒤에 입체감을 더하고 싶을 때 드롭 섀도우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 말고요. 직접 스톤으로 밑에 쪽의 그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현재 있는 선인장을 복사해서 밑에 더한 다음에 추가 수정을 더해 볼 거예요. 현재 있는 이펙트는 모두 삭제를 해줄게요. 이펙트 부분에 우클릭해 주시면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 캔버스 영역을 확장시켜 줄 거예요. 이때 늘어나는 부분은 여기 있는 배경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배경색을 미리 클릭한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 클릭해서 색상을 추출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OK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크롭 툴, 자르기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레이쇼가 어떤 걸로 설정되어 있으면 저처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클리어 눌러서 전체 지워주시고 다시 다른 툴 클릭, 다시 크롭 툴 클릭하시면 다시 전체 이미지에 맞춰서 세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진을 키워줄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배경색으로 드러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엔터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 현재 있는 레이어 1을 컨트롤 J로 한 번 더 복제해 줄 거예요. 얘가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할 거니까 이름 더블 클릭해서 그림자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위에 프로퍼티스 패널 보시면 상하로 뒤집는 모양의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그리고 무브 툴로 밑으로 드래그하면서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줄게요. 이 끝부분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림자는 이만큼만 살짝만 보이게 될 거예요. 또 현재 이 그림자 레이어를 전체 다 검정색으로 덮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U를 눌러서 휴 시츄에이션 메뉴를 꺼내줄게요. 여기 라이트니스를 완전히 왼쪽으로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하면 그냥 검정색으로 덮어 씌워질 거예요. OK 눌러주시고 자, 그림자가 너무 또렷한 것 같아서 살짝 블러 효과를 넣어줄게요. 위에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약 30 정도로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OK 눌러주시고 자, 이제 일부분은 가려주기 위해서 브러쉬 도구 클릭, 단축키 D를 눌러서 디폴트 색상, 즉 완벽한 검정색을 전경색으로 설정한 상태고요. 위에 있는 브러쉬 종류 버튼 클릭하고요. 제너럴 브러쉬 안에 소프트 라운드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단축키 대괄호를 사용해서 마우스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아래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해서 그림자 레이어에 마스크가 씌워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드래그하면서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칠해 줄게요. 그럼 검정색인 부분은 그림자 레이어가 가려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자로 남길 부분 제외하고는 가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그림자가 화분의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에요. 레이어 1만큼은 다시 또 가려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1에 썸네일 부분을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그림자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 정경색을 채우는 단축키 Alt 딜리트를 눌러서 검정색을 채워주시면 이 부분 역시 가려지게 되겠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해 주시고 마스크 모양을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면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Alt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검정색인 부분은 해당 레이어가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Alt 클릭해서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만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어색하죠? 여기 위에 있는 노멀을 클릭해서 오버레이로 블렌드 모드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합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조금 더 낮춰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45 정도로 설정했을 때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레이어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데요. 지금처럼 밑에 바닥 부분에 반사된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작업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골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빈 화면에 원을 그려놓고
그 원에 그라데이션을 적절하게 넣어서 공처럼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새 창을 하나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새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크기는 위스를 1080픽셀, 하잇을 1920픽셀로 하고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 RGB로 설정해서 웹용 기준으로 만들어 줄게요.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전체적으로 남색 배경을 채우려고 해요. 정경색을 클릭하고요. 남색을 골라주시면 되고 저는 헥스 코드를 161B38로 설정해 볼게요. 단축키 Alt 딜리트를 눌러서 전체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원을 그리기 위해서요. 여기 있는 렉탱글 툴을 우클릭, 그리고 일립스 툴 클릭해 줄게요. 위에 있는 필 컬러 클릭해서요. 분홍색을 고를 거예요. 이 알록달록한 버튼을 클릭하면 헥스 코드를 똑같이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전 여기에 FF87A6 컬러를 입력할게요. 옆에 있는 스트로크는 클릭해서 슬래시 눌러가지고 없애주시면 되고요. 드래그하면서 Shift 눌러서 정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화면에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시면 Move 툴을 클릭해 주시고 Ctrl A 전체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버튼 클릭해 주시고 Ctrl D를 눌러서 선택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넣기 위해서 일리스 1에 옆부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3가지가 있는데요. 오버레이는 어떤 걸로 덮어 씌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이름을 클릭해서 옆에 있는 메뉴명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 줄게요. 자, 여기에 블렌드 모드, 오퍼시티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설정하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그라디언트겠죠. 이 색상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창이 또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서 직접 색상을 고를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색연필이 색상을 고르는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색연필이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 말고 위에 있는 프리셋 중에 골라볼게요. 그래서 베이직의 꺽쇠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기본 그라디언트들이 나와 있고요.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이름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정경색에서 배경색. 여기 도구 상자 밑에 있는 이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흩어지는 이런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정경색에서 투명으로 가는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죠. 나머지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는 건데요. 지금은 두 번째 거 클릭해서 현재 있는 남색 그리고 투명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밑에 있는 색연필 보시면 아래에 있는 이 왼쪽, 오른쪽 모두 포그라운드 컬러, 정경색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색연필은 왼쪽에 있는 건 오퍼시티 100, 오른쪽에 있는 건 오퍼시티 0으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로 OK 눌러서 완료를 하고요. 위에 있는 블렌드 모드를 바꿔줄 거예요. 노멀로 되어 있으면 이 남색이 확실하게 들어가긴 한데 너무 텁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노멀 말고 컬러 번으로 설정해 볼게요. 번이라는 게 태운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 번은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채도를 높인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색상만 번을 하기 때문에 색상의 채도를 확 올려주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컬러 번은 항상 이렇게 형광빛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여기에 넣은 이 베이스 컬러에 따라서 적용이 잘 안 되거나 어둡고 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색상을 잘 고른 다음에 컬러번을 넣어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오퍼시티는 50%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일이 현재 선형으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리니어 말고 레디얼, 방사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옆에 있는 리버스를 체크해 주시면 뒤집어지면서 바깥쪽은 어둡게 그리고 안쪽은 밝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밝은 것보다는 투명하다가 더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밑에 있는 앵글은 크게 상관없고요. 밑에 스케일을 100%로 설정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의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OK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 다시 밑에 있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캔버스 부분을 클릭에 드래그 해주시면 바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가 밝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를 더 부드럽게 풀고 싶으신 분들은 스케일 값을 조금씩 높여보셔도 괜찮아요. 위치도 다시 설정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 눌러서 종료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선형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하고요. 밑으로 이동하면서 Shift 눌러서 일직선으로 이동을 한번 해줄게요. 다시 복제된 레이어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더블 클릭하고요. 아까는 레디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니어로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위쪽이 어두워졌는데요. 리버스 체크를 해제해서 원래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리셋 얼라이먼트를 클릭해 주시면 전체 위치가 다시 리셋, 초기 값으로 설정되면서 여기가 100%, 여기가 0%인 걸로 제대로 세팅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스케일 값을 낮춰주시면 조금 더 선명한 이런 입체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앵글, 각도를 바꿔주시면 사선형으로 만들 수 있고요. 드래그해서 역시 위치 조정하시면 이렇게 음영 효과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엔터 눌러서 완료해 줄게요.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넣어가지고도 직접 음영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남색으로 그라디언트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검정색뿐만 아니라 짙은 남색 혹은 갈색도 그림자와 음영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배경에 어떤 색이 있는지 혹은 빛의 색상을 어떤 색으로 설정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림자 색을 꼭 검정색보다는 남색 혹은 갈색, 짙은 초록색 이런 것들로 설정해 보시면 조금 더 맑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대로 나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하얀색 혹은 밝은 노란색 계열의 그라디언트를 밝게 하고 싶은 부분에 넣어주시면 비슷한 느낌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라디언트만 잘 활용해도 밋밋한 이미지를 훨씬 더 풍부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전후를 비교하고 싶으시면 여기도 이펙트를 껐다가 다시 켰다가 하는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그림자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함께 쓰기도 하니까요. 전체 방법을 다 익혀두시길 바랍니다.